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해수욕장 근처 캠핑장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 막내딸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겠다. 올여름은 간만에 캠핑이라도 갈 생각으로 주변 캠핑장을 알아봤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수심이 얕고 마음에 들어 매년 찾는 해수욕장이 있다. 마침 그 해수욕장 주변에도 캠핑장이 있다는 게 떠올랐다. 같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지만 해수욕장까지는 1km 정도 떨어져 있다. 20여 년 전 그 캠핑장이 생기기 전에 거기서 캠핑을 한 적도 있다. 지금은 어찌 되어 있나 궁금해서 캠핑 동료이자 그 근처에 사는 지인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그가 말하길 그 캠핑장은 안 가는 게 좋아 라고 대답했다. 왜냐고 묻자 자살자가 잇따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자살자? 뭐, 모래사장에 소나무가 꽤 있잖아. 그 소나무에다가 목을 매단대. 그는 영감이 없지만 그의 부인한테는 보인다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부인 말로는 캠핑장 주변은 공기가 착 가라앉아 무척 위험한 분위기라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지인은 주변 청년 이야기를 했다. 그 청년도 거기서 목을 매달았는데 종종 그 귀신이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는 걸 아내가 본다는 것이었다. 아내 말로는 딱 2층 정도 높이에서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 2층? 집 말이야. 귀신은 딱 2층 창문 근처에 얼굴을 대고 떠돌면서 주변 집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이었다. 그 높이는 딱 목을 맨 위치가 아닐까? 목을 매달아 죽었지만 거기서 내려오지는 못하는 거야. 라고 그가 말했다. 하도 자살자가 많아서 사람이 목을 맨 소나무는 베어버렸다고 지인은 말했다. 초여름 나는 가족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다. 날씨가 영 좋질 않아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해 해수욕은 그만두고 그 캠핑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차를 탄 채 캠핑장에 들어서니 오른편에는 해변이, 왼편에는 주차장과 텐트 사이트, 조리장 등이 줄지어 있었다. 그 길은 차를 타고도 갈 수 있었기에 서행하며 개인 소나무를 찾아봤다. 자살자에 관한 소문은 다들 모르는지 캠핑뿐 아니라 조개잡이 하러 온 듯한 가족들도 보였고 적당히 손님은 있는 듯했다. 우리 가족은 죄다 영감이 있는 편이지만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그리 기분 나쁜 장소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천천히 차를 달리며 찾고 있노라니 베어서 쓰러져 있는 소나무가 보였다. 대개 나무를 베면 밑둥부터 자를 텐데 이상하게 그 나무는 1m 정도 높이에서 잘려 있었다. 그 나름대로 세월을 거쳐왔을 꽤 굵은 소나무였다. 저건가?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데 또 똑같이 1m 정도 높이에서 잘려나간 소나무가 있었다. 저쪽에도 그런 나무가 있는데 200m 정도 간격으로 그런 나무들이 계속 보였다. 어느 나무던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던 탓인지 1m 정도 높이에서도 묘하게 위아래 차이가 있었다. 각각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한 채 1m 정도로 잘린 소나무가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빴다.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너무 많아서 뭐가 목을 맨 나무인지 모르겠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그 캠핑장 이야기를 해줬던 지인을 만났을 때 그때 이야기를 꺼냈다. 거참 베어낸 소나무가 하도 많아서 뭐가 사람 죽은 소나무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내가 말하자 아 그랬냐. 그는 쓴 웃음을 짓고는 이렇게 말했다. 도중에 베어져 있던 나무들이 죄다 사람 죽은 소나무야. 두 번째 이야기. 불을 지켜라.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동료 여럿이서 캠프를 갔었다고 한다. 밤이 깊어져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들고 불 곁에 남아있는 건 이제 그뿐이었다. 하품을 하며 슬슬 불을 끄고 나도 잘까 싶을 무렵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뭘 하고 있는 거야? 고개를 들자 불 너머 저편에 누군가 앉아있다. 흐릿하게 보이는 커다란 검은 그림자. 눈에 안개라도 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때는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어 평범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응, 불을 지키고 있는 거야. 상대가 누구인지, 왜 이 시간에 이런 곳에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조차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방금 전까지는 멀쩡하게 깨어 있었는데 마치 잠에 취한 것처럼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다. 멍하니 잠에 취한 건가 싶은데 다시 말소리가 들려온다. 불이 꺼지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안 꺼져. 이런 산속이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겠네. 응. 이 불이 꺼져버리면 그렇게 되겠네. 어둠은 깊다고. 안에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지.
응. 어두운 건 무서워. 그러니까 불을 지켜야지. 누군지 모를 목소리는 계속 불을 끄라고 권유한다. 불 따위 안 지켜도 괜찮아. 졸리잖아. 어서 푹 자버려. 응.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대신 꺼줄까? 응. 그러지 마. 불 꺼버린다. 응. 하지만 바로 다시 켤 거야. 어두운 건 싫으니까. 한 번 꺼진 불은 바로 다시 켤 수 없어. 쓸데없는 짓이니까 어서 자버려. 응. 라이터도 있으니까 불씨만 있으면 금방 다시 켤 수 있어. 라이터인가? 그게 있으면 바로 불이 켜지는 건가? 응. 켜질 거야. 산불도 금방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러자 의문의 목소리는 라이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불이 안 꺼지면 라이터는 필요 없는 거지. 나한테 줘. 응. 이건 중요한 거니까 안 돼. 내가 대신 불을 지켜줄게. 그러니까 라이터 줘. 응. 내게 아니니까 역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입씨름을 몇 번인가 반복했다. 이윽고 그림자가 슬쩍 움직이더니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니 어쩔 수 없네. 돌아가야겠다. 또 늦자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 알 수 없는 무언가는 산속 어둠으로 사라져갔다. 안녕. 멀어져 가는 기척을 느끼며 그렇게 인사하고 있자니 갑자기 몸이 강하게 흔들리더란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먼저 잠자리에 들었던 동료가 자기를 흔들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시선이 마주치자 동료는 엄청난 기세로 질문을 던져댔다. 너 지금 도대체 뭐랑 이야기한 거야? 뭐라니? 뭐? 그제야 겨우 사고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금방 전 대화하던 걸 떠올렸다고 한다. 뭐, 지금 나 누구랑 말하고 있던 거야? 꿈꾸고 있던 건 아니지. 동료가 물어왔다. 정신을 차리니 다른 일행들도 모두 텐트에서 얼굴을 내밀고 벌벌 떨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를 흔들어 깨운 사람이 사정을 늘어놓았다. 자다가 텐트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 깼다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누가 이렇게 떠드나 싶어 밖을 내다봤다가 기겁했다고 한다. 분명히 밖에는 한 명밖에 없을 터인다. 조심스레 살피니 모닥불을 사이에 둔 그림자 두 개가 보이더란다. 한 명은 확실히 친구였지만 다른 하나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사람의 형태를 한 검은 덩어리 같은 것으로 보이더란다. 친구와 그림자는 몇 번이고 끈질기게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아무래도 불을 꺼야 한다느니 끄면 안 된다느니 하는 이야기였다나. 절대 불을 끄면 안 돼. 차마 말로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고 있자니. 곧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고 한다. 그때쯤 되니 다른 사람들도 다 일어나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림자가 사라진 순간 텐트 속에서는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직후에 바로 뛰쳐나와 황급히 홀린 것처럼 불을 바라보는 친구를 붙잡고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했던 것이다. 무심코 그림자가 사라진 모퉁이의 어둠을 응시했다.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발밑에서 타닥타닥 모닥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들릴 뿐. 그 후 그들은 산에서 내려갈 때까지 계속 불을 지켰다. 불침번을 둘 세운 다음 불 감시하는 사람을 따로 한 명 두었다니 어느 정도였는지 알 것이다. 보람이 있었던지 그 후 그 그림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그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었던지 생각하더라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살던 집. 퇴근이 항상 늦다. 오늘도 역시 사무실 내 머리 위 전등만 켜져 있다. 목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파서 내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퇴근한다. 계속 귀에 거슬리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라도 가야겠다. 어차피 내일 또 출근하면 일은 또 쌓여 있을 것이고 이 생활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모르겠다. 아마 그만둘 때까지 이럴 것 같다는 생각뿐. 나오면서 휴대폰 시계를 보니 10시 28분. 얼른 가야 싶고 11시 프로라도 조금 보다가 잠들 수 있겠다 싶어 담배 한 개피 후다닥 피우고 시동을 걸고 달렸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들어가 보니 역시 차들이 넘쳐 주차할 곳이 없다. 매번 이 시간엔 자리가 없으니 N으로 놓고 주차하고 만다. 공간을 찾으려 보니 앞차를 조금 밀면 내가 넣을 공간이 생길 것 같아 차에서 내려 앞차 트렁크 쪽에 힘을 줬다. 안 그래도 손도 시리고 빨리 주차하고 따뜻한 물에 샤워가 너무 필요했다. 입에서 욕이 자연스레 나왔다. 앞차가 N으로 안 두고 주차하고 간 것 같다. 피곤함과 짜증이 급 올라오니 욕이 나오고
제 차차를 밀어도 다시 반동으로 제자리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려니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더 짜증이 밀려왔다.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생각에 있는 힘껏 밀고 돌아오고 다시 밀고 돌아오고 쾅쾅 쾅 열받아 주먹으로 앞차 트렁크 문을 쳤다. 어차피 연락해도 안 받을 인간들이다. 이제 단지 밖에 있는 길에 그냥 주차를 하는 수밖에 없다. 단지 밖으로 다시 나가 주차를 하고 걸어갔다. 아까 밀려온 짜증이 지금도 남아있어 얼른 들어가고 싶을 뿐이었다. 단지 내 작은 슈퍼에 들릴까 했는데 문이 닫혔다. 아까 주차하러 들어올 때는 불이 켜진 것 같았는데 이상하다. 꼭 새벽 1~2시까지는 문을 여는데 몇 년을 살면서 이런 경우는 보질 못했다. 근데 더 이상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은 슈퍼 바로 앞이고 복도형 아파트인데 아파트 어느 곳에도 불 켜진 곳이 없다. 내가 주차하러 들어올 때도 불이 켜져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다른 동을 봤는데 다른 동은 불이 켜져 있는데 우리 동만 그렇다. 내가 사는 7층을 봐도 역시나 불은 꺼져 있고 항상 퇴근 무렵 불이 켜져 있는 아랫집이나 윗집도 역시 꺼져 있다. 정전인가?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젠장.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향했다. 가끔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던 길이라 그저 힘이 조금 들 뿐이지 그러려니 했다. 별빛인지 달빛인지 모를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의 의지의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는데 3층 무렵 계단과 엘리베이터 사이의 통로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와 있었다. 일반적인 통로 조명에 의한 불빛이라고 보기엔 빛이 너무 밝아서 문을 조심스러워 보았다. 문을 열었는데 집이 나왔다. 익숙한 구조. 내가 중학교 정도에 살던 아파트 집이다. 1204호. 그 무렵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중학교 1학년 무렵에 전학을 가서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그곳에 살았었다. 아파트 내부를 천천히 둘러봤다. 전에 살던 집이라 그랬었는지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포근해지는 기분이었다. 냉장고도 열어보니 엄마가 한 반찬인지 그대로 있고 살림살이도 전부터 보던 것들. 생각해보니 부모님 댁에 안 간지도 꽤 된 것 같다. 일이 바쁘다고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도 지난 명절 때 이후에 연락도 잘 안 드렸던 것 같다. 아, 지금 이게 꿈인가? 왜 갑자기 통로문을 열었는데 전에 살던 집이 나왔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이 갑자기 사라지고 집안은 다시 어두워졌다. 굳게 닫힌 예전 내 방은 떼고 화장실 오른쪽 옆은 안방이고 왼쪽 옆은 내 방이었다. 캄캄한 거실에서 보이는 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가야 해. 이곳을 나가야 한다. 지금은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현관문으로 움직이려는데 기이익 소리가 들린다. 뒤돌아보니 내 방의 문이 조금씩 열린다. 문이 열리는 틈 사이로 뭔가 어두운 물체가 보인다. 마치 내 방 안에서 그 어두운 물체를 뱉어내려는 것 같다. 바닥에 바짝 붙은 이상한 형체의 그것은 아주 천천히 내 방 안에서 방출되는 것 같다.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사람 같지도 않고 그저 검정색의 고무가 열에 녹아 바닥에 눌러 붙은 그런 모습 같다. 그렇지만 사람의 형체 비슷한 그것. 저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가야 한다. 꿈에서 깨든 여길 벗어나든 해야 한다. 현관문을 여니 다시 계단이 나왔다. 다행이다. 문을 닫고 서둘러 계단을 올랐다. 4층, 기괴한 이 상황에서 살아는 숫자가 괜히 찜찜해 보였다. 별빛인지 달빛인지 모를 창문 너머의 빛은 아까보다 더 가늘어진 것 같다. 휴대폰 시계를 보니 11시 14분. 보통 11시면 집에 이미 도착해서 씻을 시간인데 오늘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직도 꿈인지 분간도 안 가고 아까 그 기괴한 형체는 뭐였을까? 이럴 생각할 때가 아니다. 3층, 4층 다음엔 5층인데 다시 3층이다. 아직 꿈인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꿈인지 진짜인지 모를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시 계단을 올랐다. 4층, 3층. 아 젠장. 3층이다. 3층 통로문에 귀를 대봤다. 쾅쾅쾅쾅쾅. 귀를 대자마자 반대편에서 엄청 세게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대체 저건 뭘까? 담배를 한 대 빼서 물었다. 이거라도 피면서 정신을 차려야겠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자. 난 분명 퇴근해서 차를 운전해 주차도 하고 걸어 올라와 지금 내 아파트다.
정신을 잃은 기억도 없고 지금 이건 꿈은 아니다. 그럼 저건 대체 뭐고 전에 살던 아파트는 어떻게 나왔을까? 아파트 불은 왜 다 꺼져 있고 엘리베이터는 왜 또 안 되는 것이며 왜 3층과 4층을 계단은 반복되지? 답이 안 나온다. 뭐에 홀렸거나 내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다. 꿈은 분명 아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여기까지 내가 살면서 어떻게 달려왔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며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다. 3층 문에 다시 귀를 대봤다. 쾅쾅쾅쾅쾅. 역시 엄청 세게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그 누군가가 아까 그 기괴한 것인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젠 무슨 웅얼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그냥 4층으로 가서 4층 문을 열어봐야겠다. 4층 문에 귀를 대봤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다행이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미쳤다. 이번엔 고등학생 때 살았던 집이다. 어려서부터 이사를 참 많이 다녔다. 지금까지 살면서 총 8, 9군데 이사 다니며 살았는데 지금 이 집은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었다.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 외곽의 전원주택이었고 집을 새로 지어서 갔는데 마을에서도 외곽에 있었다. 마을이 있어도 마을 끝부분 작은 산을 올라가는 입구 쪽에 집이 있었는데 마당도 넓고 집도 커서 좋았다. 텃밭도 넓어서 채소도 키우고 부모님들께서 좋아하셨던 집이다. 그 집 위로 다른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거기가 무당집이었다. 무당 아주머니는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셨고 단지 난 무섭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관심이 없었다. 원래 타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단지 이 집에 있을 때는 난 고등학생이어서 3년 내내 기숙사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지내진 않았고 그 이후에 대학 가자마자 자취를 시작해서 이 집에서는 대학 방학 때나 잠깐씩 살아서 나에겐 그리 큰 기억은 많지 않다. 다만 이 동네에서 기억에 남는 것 하나가 엄마랑 정말 친했던 동네 아주머니 한 명이 나중에 우리가 이사를 가고 나서 몇 년 뒤에 자살을 했었다는 정도이다. 지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은 그때 처음이어서 솔직히 충격이었다. 어쨌든 이 이상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오른쪽 방이 내 방이었다. 그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온다. 3층에서와 똑같은 상황인 건가? 먼저 문을 열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큰 책상. 목공소일을 했던 고모부께서 고등학생이 되셨다고 선물로 만들어 주신 것.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쓸 정도 되는 큰 책상이었는데 그 책상 위 스탠드 불이 켜져 있다. 책상 위엔 노트가 한 권 있다. 일기장. 열쇠가 잠겨져 있는. 지금은 중2병이라 불리는 그런 것들이 나 때도 있었다. 어릴 적부터 일기를 쓰게끔 습관을 들여서 고등학교 때는 자주는 아니었어도 일기를 종종 쓰곤 했다. 그 일기장이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어딘가에 버려졌을 내 추억들. 문득 궁금해져 일기장을 한 장씩 넘기며 보는데 왼쪽 침대 구석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창문 커튼에 가려진 그 구석에 뭔가가 있다. 웅크린 무언가. 절로 문 쪽으로 몸이 젖혀졌다. 아까 그 기괴한 것인가. 아무 미동도 하지 않는 무언가에 침 삼키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끄욱 소리를 그것이 내더니 이내 웅크림을 피는 듯한 모습이었다. 마치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은 기지개를 피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타이어가 녹아내려 뭉쳐진 것처럼 그것은 새카맣고 사람이 아니었다. 끄욱 소리를 내며 움직인 그것은 귀신도 아니었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다시 꿈을 꾸는 것은 아닐 테고 난 그저 몸을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저것과 닿기라도 하면 당장 내 몸도 저런 모습으로 변할 것만 같았다. 문을 열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거칠게 닫았다. 계단이다. 올라가야 한다. 다시 반복이다. 이제 나보고 5층을 가라는 소린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4층 통로문에 귀를 대보니 끄윽 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역시 웅성웅성 대는 소리가 들린다. 어쩌란 말인가. 진짜 미칠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5층 문을 열었다. 역시나 예상대로 다음에 살았던 집이다. IMF가 겹치고 전원주택이었던 그 집은 빚 청산으로 넘기고 허름한 아파트로 갔다. 약 2년 정도 살았던 기억이 난다. 그 집에 살다가 군대를 갔었다.
휴학도 했고 오랫동안 집에서 살지 않아서 그 집에 살면서는 엄마와 하천변으로 운동도 자주 하러 다니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지냈던 곳이었다. 짧게 살아서 기억이 잘 안 났던 곳인데 들어와 보니 그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나 내 방에서만 불이 켜져 있고 다른 곳들은 다 어둡다. 그런데 내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음악 소리인지 누가 흥얼거리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는지가 궁금하다. 왜 전에 살던 집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인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음악 소리다. 들어본 적이 없는 멜로디. 생각해보니 직장 생활에 치이다 보니 음악도 듣지 않았다. 학생 때는 귀에 항상 이어폰을 꽂고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음악은 사치가 되어버렸고 들을 여유도 없다. 운전 시에 연결되는 폰에 있는 몇 년 전 빌보드 차트 노래만 반복적으로 들을 뿐. 멜로디는 점점 소리가 커지고 있다.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집 안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저 소리가 왜 내 방에서 새어나오는 것일까?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집 전체에 퍼지던 소리가 갑자기 멈추니 너무나도 고요했다. 집안은 정막과 함께 공포가 다시 퍼지는 기분이었다. 내 방 문을 열 생각도 없이 현관문을 통해 나가면 될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 내 방을 열어보고 가야 한다는 소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싶었다. 어쩔 수 없이 내 방 문을 열었다. 큰 책상. 그 책상은 꽤 오래 사용을 했다. 독립할 때까지 계속 이사하며 가지고 다녔으니 책상 위에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mp3 플레이어 기계가 놓여져 있었다. 저기서 나온 음악이었을까? 궁금함에 mp3를 보았다. 재생 중인 음악의 제목이 반복적으로 돌고 있었다. 내가 머문 자리. 뭘 말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분명 이유가 있겠지. 귀를 막았다. 갑자기 집 안 전체를 이상한 소리가 덮고 있었다. 칠판에 긋는 소리. 서둘러 방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신발장 위에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내 모습이 비춰졌다. 피가 범벅이 되어 있다. 얼굴과 상의에 피와 함께 뭔가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얼굴을 만져봤다. 손에 뭔가가 묻어져 나온다. 이게 뭘까? 새끼 손톱 크기도 안 되는 것들 같은데 꼭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기분이다. 나가야 한다. 현관문을 열었다. 6층 문을 열었다.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다. 직장 다니며 독립하기 전까진 나도 이곳에서 살았다. 꽤 큰 평수의 집이다. 구조가 좀 복잡하지만 운 좋게 이 집을 구해 잘 지내고 계신다.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직장도 잡게 되고 집안 전체 일이 조금은 잘 풀린 것 같다. 역시나 어두웠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왼쪽에 있는 내 방에선 불빛이 나온다. 거실에 있는 큰 TV에 비치는 내 모습이 뭔가 어색하다. 어쩔 수 없이 내 방 문을 열었다. 이제 6층이니 7층이면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방은 내가 생각한 모습과 전혀 달랐다. 온통 어지러워져 있었고 벽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열자마자 보이는 컴퓨터 모니터에는 시커먼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으며 그것들은 붉은 벽지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저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보단 아까부터 보인 그것의 연속이라는 생각이었다. 그 기괴한 무언가는 조금씩 벽으로 스며들더니 이내 방 전체에 새카맣게 물들고 있었고 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발목을 조여오고 그것은 나를 움켜쥐는 것 같았다. 내 다리에 살점을 뜯어내고 씹어 먹는 것 같았다. 칼로 한 점 한 점 살을 발라내는 것 같았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내 몸을 그 기괴한 것이 다 삼키려 드는 것 같았다. 목 안에서도 시커먼 것이 나올 것만 같았다. 등 뒤에서는 손길인지 무엇인지 느낄 수 없는 뭔가가 내 다리를 타고 허리 등 목으로 손길을 주고 있었다. 목 뒤로 손 모양의 형태가 내 귀를 잡았다. 귀를 잡고 무언가가 속삭였다. 어때? 벗어나야 한다. 이건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쳤다. 무언가는 계속 귀에 대고 속삭였다.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다. 때로는 남자의 소리, 때로는 여자의 소리.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속삭이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소리가 귀에서 윙윙거렸다. 살려줘 라고 말을 하려는데 입안에서도 시커먼 것들이 흘러져 나온다. 말을 할 수도 없다.
점점 이것이 내가 되는 기분이 든다.